그지? 그래서 일단 거기에 수열 뭔지 한번 봅시다. 수열의 뜻 나와있죠. 수열의 뜻. 이 뜻은 숫자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열은. 그럼 이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특색 있는 규칙들이 있지만 이름을 붙이기 좀 그런, 이름이 없는, 근데 규칙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수열들의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규칙. 자, 그때 내가 예를 들어 수열을 열심히 하나 적어볼게요. 뭐 할까? 2, 4, 6, 8 이렇게 쭉 적었어요. 이게 이제 수열인데, 이때 요 하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항이라고 불러주고, 항. 제일 처음에 나온 항을 제1항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항, 그 다음에 3항, 그 다음에 뭐 4항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뭐 1항이라고 불러줘도 되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불러줘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할 거 봐봐. 마이너스 3항 이런 건 없어. 2분의 1항 이런 거 없어. 루트 3항 이런 것도 없어. 무조건 요 항의 번호는 무조건 뭐? 다 자연수. 다 자연수고, 그러면 여기쯤 가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제 n항이 있을 거예요. n항. n번째 항. n번째 항은 뭐라고 적을까? n번째 항. 여기서 n번째 항 뭐라고 적으면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 네 번째 항이 8, n번째 항이 n번째 항이 2n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n번째 항을 보통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거기 보시면 일반항이가 잘 안 나오네. 그 뒤에 옆에 보면 수열의 일반항 나오는데,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반항. 근데 뒤에 이제 시그마 때문에 그러는데, 시그마 때문에 자 여기 좀 가다 보면 k번째 항이 나올 수도 있어. k번째 항. 그럼 k번째 항은 뭐라고 적겠어? k번째 항? 이 k라고 적지? 얘도 일반항이 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이긴 한데 k번째 항도 일반항이라고 불러줘. 그럼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요 수열의 100번째 항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걸 100개를 나열할 거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면 n번째 항이나 k번째 항을 구하면 요 n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오거든. k번째 항을 구해. k에다가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거는 요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은 n번째 항이지만 k번째 항도 일반항이 될 수 있어. 요거 이해되지, 그지? 문자로 된 항은 다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번째 항이야. 그럼 제2에다 100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오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일반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항, 2항, 3항 이렇게 쓰는데, 문자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보통 소문자 적고 밑에 첨자로 아래 첨자 써서 1이라고 적고 얘는 2라고 적고 얘는 3이라고 적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요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뭐라고 적지? n번째 항은 an이라고 적지, 그지? 그럼 요게 뜻이 뭐냐면 n번째 항을 an으로 갖는 그 수열의 첫 번째 항, 그 수열의 두 번째 항, 그 수열의 세 번째 항 이란 뜻이고, 일반항을 an으로 갖는 그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요 기호를 써서 적을 거예요. 요 기호. 근데 요 기호 어디서 많이 썼어? 집합에서 많이 썼거든? 집합 기호랑 똑같아. 집합 기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집합인지 수열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영어에서 자주 하는 거 뭐? 문맥상 이게 수열인지 집합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야. 문맥상. 자, 그래서 문맥상 자 어떤 게 예를 들어 2a 이렇게 있다. 이러면 얘는 뭐냐면 얘를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을 의미하고, 우리 집합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x가 x는 뭐 실수 이러면 요거는 뭐다? 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실수다. 이런 의미예요. 기호 자체는 똑같지만 문맥상 요 기호가 수열인지 집합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맥상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 이제 아는 거는 뭐냐면 수열을 내가 나열했을 때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항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1, A2, A3 소문자로. 그러면 이거는 B1, B2, B3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 BN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알파벳 순대로 하니까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갈 거야. 나만 혼자 틀려고 뭐 Z부터 시작하지 말고 A 첫 번째 보통 나오는 거 A, 두 번째 나오는 B, 세 번째 나오는 C. 수열이 여러 개 나올 때는 소문자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때 자 거기에 옆에 보시면 뒷장에 284페이지에 보시면 28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을 나타낼 때는 항의 번호가 붙은 문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쭉쭉쭉 나타냈을 때 여기서 제 n번째 항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라고 뭐 색칠되어 있죠, 그지? 달라요. 그럼 두 번째 수열 일반항 보시면 돼요. 수열 일반항 그 옆에 왜 다를까요? 자, 2번 수열의 일반항하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n번째 항을 an이라 쓰고 얘를 보통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근데 꼭 n이 아니어도 다른 문자 얼마든지 써도 된다 이거야. k번째 항, j번째 항, i번째 항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냥 그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면 그거는 다 일반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일반항.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규칙을 좀 찾을 건데, 자, 보기 3번에 보세요. 보기 3번의 밑에 1번 2, 4, 6, 8, 땡땡땡 요 수열의 일반 n번째 항은 뭐가 돼? 요거는 위에서 앞에서 했지? 2n 짝수. 두 번째 1, 8, 27, 64 땡땡땡 요렇게 가는 수열의 일반은 뭐가 되겠니? 니의 규칙을 찾아봐. 앞에 봐. 책에는 답이 있으니까. 네,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그러면 n번째는 n세제곱.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자, 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마이너스 1과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 그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거야. 자, 요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자,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수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항을 적을 때, 자, 요거 일반항을 적으라 하면 반드시 뭐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자,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수열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수열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을 교대로 갖고 있습니다. 시간에 분명히 무조건. 만약에 1부터 나와.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여기 n에다가 플러스 1 이런 거 해주면 돼. 그러면 플러스 1이면 1 넣으면 짝수, 2 넣으면 홀수, 3 넣으면 짝수, 4 넣으면 홀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수열. 네 번째는 뒤에서 많이 다룰 건데 네 번째 수열 꼭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수열 9, 99, 9999. 그러면 n번째는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니네가 이거를 표현할 수도 있어. 말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건 숫자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을 하면 n번째는 9가 n개 있겠지. 근데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 형태를 말한 건데 이거는 9, 99, 999, 9999잖아. 주가 어디 갔니? 그치?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9가 10의 1승 빼기 1이고 얘는 10의 2승 빼기 1, 그리고 10의 3승 빼기 1.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쓴다? 10의 n승 빼기 1 이렇게 돼요.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파생될 거야. 보기 3번 아니에요? 이상한데? 책이 뭐야? 책이 왜 이래? 보기 4번 나와요. 4번이 283번 보기 3번이니까 4번 283번. 책이 아주.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 그냥 공간이 조금 있죠, 그지? 얘가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애들 다 만들어낼 거야. 예를 들면, 자, 3, 33, 333. 얘는 일반항이 뭘까? 라고 하면 AN은 여기 봐봐.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여기서 여기 갈 때 3분의 1.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그럼 얘는 3분의 1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것도 해볼게. 7, 77, 777. 얘는 일반항 찾아라 라고 하면 얘가 베이스 10의 n승 마이너스 1에 얼마씩 곱하면 돼? 9분의 70 곱하면 돼. 그쵸? 다 만들어낼 수 있어. 2, 5, 6 뭐 이런 숫자들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얘만 알고 있어. 자,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규칙을 우리가 금방 찾고 3번은 부호가 교대로 나올 때는 뭐다? 마이너스 1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9, 99, 9999, 9999 이런 거는 이게 한글로 쓰면 안 돼. 이 AN을 쓰라 한다 해서 얘들아 AN을 쓰라 한다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 진짜 뻥치고 9, 9, 땡땡땡 9 N개. 이거는 식이 아니야, 그지? 이거는 그냥 내가 한글로 쓴 거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식으로. 점점점은 식이 아니야. 점점점은 식이 아니야. 그냥 형태를 표현한 거고 그 점점점을 내가 그냥 깔끔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보기 3번에 3, 4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등차 수열. 자, 우리가 수열을 2개 할 건데 이름 있는 수열은 2개를 할 거예요. 이름 있는 수열. 이름 있는 거? 아니지. 이름 있는 것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등차, 하나가 등비. 그러면 등차랑 등비는 똑같아요. 규칙이 거의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뭐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그치?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그럼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항 뭐 해볼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n-한 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한 번째 항. 자, 항의 개수. 자, 항의 개수는 자연수의 번호만큼 있을 거야. 자연수가 몇 개야? 무한계지, 그지? 수열은 무한해요. 그냥 쭉 나열하면. 이때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차이가 뭐한 거? 일정한 거. 일정한 거. 차이가 일정하다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항상 일정한 수를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일정한 수를 뭔가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뺐을 때 일정하다, 반대로 말하면 더했을 때 일정하다는 거야. 더했을 때 일정하다가 아니라 더하는 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더하는 수.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하는데 그 일정한 수를 영어로 보통 D라고 표현합니다. D. 이때 이 D의 이름이 뭐냐면 공차예요. 공차. 여러분 먹는 거 공차, 그거 공차.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등차 수열이 뭐다? 차이가 일정한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외워야 될 게 한 5개 있어요. 4, 5개. 등비 수열도 한 4, 5개 있어요. 둘이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순서대로 딱딱딱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뭐냐면 차이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어떤 뒤에 있는 수열에서 그 앞에 있는 수열을 빼면 일정하다. 상수로. 그 상수를 우리가 B라고 쓰고 얘 이름이 뭐다? 공차다 이거. 그럼 요거를 얘를 넘겨서 생각하면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에 항상 일정한 수를 뭐한 거? 더한 거다. 요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유린 같은 표현이지, 그지? 뺐을 때 일정하다, 항상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런 표현이 나와? 그럼 그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거야.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 앞에 있는 항과 그 바로 뒤에 있는 항. 걔네들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일반항은 뭘까?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항. n번째 항이거든. 자, 일단 거기에 보시면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공차. 영어 D 있다는 이유는 거기 뭐 적혀있죠,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밑에 보시면 요거 적혀있죠? 요거나 똑같은 뜻입니다. 뭐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올 거예요.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자, 보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볼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돼, 그지? 세 번째 항은 두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돼. n번째 항은 n-한 번째 항에다가 또 공차를 더하면 돼, 그지? 얘네들을 싹 다 뭐 할 거냐면 더해버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애들이 날라갈 거야. 똑같은 애들. 그쵸? 그럼 남는 애가 누구겠니? AN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인데 공차가 몇 개 있니? 하면 1부터 몇 개? n-1개. n-1 공차.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입니다. n-1의 공차. 근데 내가 그 밑에 등차 수열 일반항의 특징이라 해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변수가 누구냐면 요 식에서 이제 변하는 애가 누구냐면 n이 이렇게 변해, 그지? n이 어떤 수로 변해? n이 어떤 수로 했어? 자연수. 변수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n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n으로 내가 정리를 해보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지?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다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나온다?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고 1차식으로 나오고 그때 1차 항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다 이거야.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다.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계산이 편해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자 얘는 당연히 알아야 돼. 하지만 이 내용을 알면 훨씬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편리하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타낸다? A1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인데 그걸 풀어보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고 1차 항의 개수가 누구랑 똑같다? 공차랑 똑같다 이거예요. 공차랑.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차수열 일반항의 특징 해놓고 AN이 n에 대한 1차식 해놓고 A에 밑줄 쳐냈지. 공차라고 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B 몰라. B는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일반항 공식은 이거야. 첫째 항 더하기 n-1d. 근데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으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고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랑 똑같다 이거야. 지금만 한 10번 얘기한 것 같다 그지? 나중에 선생님 왜 저기 저렇게 돼요? 하고 물으면 어때? 외우면 화가 나겠지? 자, 이렇게 일반항 책에 있는 것만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이 식이 뜻하는 바를 알면 훨씬 더 계산이 내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을 할 거예요. 이 등차 중항은 뜻이 뭐냐면 중항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이 세수의 관계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일 때 이 세 개의 숫자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A 가운데 X 가운데 B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이 얘기가 누구 얘기랑 똑같냐면,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 이런 관계 봐봐. 차이가 여기서 이거 뺀 거나 여기서 이거 뺀 거나 같다 이거야, 그지? 여기서 이거 뺀 거나 여기서 이거 뺀 거나 같다 이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뭐 나와? 가운데 거의 2배, 양쪽의 합이다. 즉 x는 가운데 양쪽 두 개의 뭐랑 똑같다? 평균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죠? 별거 없지? 등차 중앙. 근데 요 등차 중앙을 진짜 잘 이용하는 애들이 등차 수를 진짜 잘해요. 요 등차 중앙 이따 보여줄게요. 등차 중앙 별거 없어. 그냥 숫자가 3개인데 이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가 이런 거야. 2야. 여기 뒤에 한 15야. 15하면 또 안 떨어지잖아. 그치? 16이야. 가운데 얼마? 가운데 얼마? 9. 그럼 이렇게 3개 등차 수열, 그지? 맞죠? 그럼 이런 얘기야. 공차 얼마? 7. 자,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 이럴 때 등차 중앙. 그리고 요 등차 중앙에 책이 표현이 있나? 있네요. 그 밑에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3개의 숫자가 있어. 3개의 숫자가 a, n, a 여기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있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네 셋의 관계식이 만약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의 합과 같다. 요런 관계식을 가진다면, 요런 관계식을 가진다면 an이란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거예요. 요 관계식을 잘 보면 봐봐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는 요렇게 순서대로 있거든? 근데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의 합과 같아요. 그러면 등차 중앙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요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관계식 나오는데 그 관계식도 체크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4번에 등차수열 시계 작성 있죠? 4번에 등차수열 시계 작성. 우리가 등차수열 식을 작성할 때, 등차수열 식을 작성할 때,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면, 문제에서 세수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A, B, C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둔다? 세수가 등차수열이랑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둡니다. 왜 이렇게 두냐면 이렇게 했을 때 3개 다 더하면 누가 사라져? D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5개 했을 때는 또 가운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두면 되는데 그럼 4개는 가운데가 없거든? 4개는 가운데가 없어서 공차를 2D로 두면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두면 요 내수가 공차가 2D 등차수열이고 이렇게 뒀을 때 다 더해버리면 D가 사라지지, 그지? 그래서 4개의 숫자를 두는 방법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4개. 3개나 5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가운데가 있으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숫자를 둬야겠다. 근데 4개도 이렇게 둬. 4개도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두면 계산 되게 복잡해. 4개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공차를 2D로 두고
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차수열 식의 작성에다가 거기 얘가 있지, 그지? 3개, 4개, 5개 있는데 3개는 잘하는데 4개는 가끔 이상하게 두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4개 두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등차수열의 합이 있는 곳까지 넘어갑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찾았니?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더 넘기세요. 더 넘기세요. 네. 자, 등차수열의 합인데 거기 첫 번째 수열의 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부터. 자, 수열의 합은 일단은 SN이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SN의 기호가 뭐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SN이 뭐냐?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를 빠짐없이 SN이라고 적어요.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을 다. SN의 뜻이 뭐? S가 거기 옆에 적혀있지? 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 S, 썸. 그 썸 말고 더하는 썸. 한창 이거 할 때 뭐냐면 옛날에 썸이란 노래가 있었어, 그지? 아, 맞나? 제목이? 썸 얘기만 나오면 아주 막 히히덕 될 때가 있었어. 그 노래가 약간 히트쳐서 아주. 자, S 더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가면 시그마 나오거든요. 들어봤지? 시그마는 뭐야? S의 그리스 대문자야. S에. 그리고 적분기호 인테그랄 나오거든. 그거는 뭐야? S를 늘려주는 거야. 그럼 적분도 뭐냐면 더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수학에서 썸, S 이쪽은 다 더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더하다. 그러면 SN이라는 거 뭐야?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n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SN이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첫째 항부터 한글로 표현하자면 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를 쭉 풀어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나중에 SN, 시그마 막 다 같이 나와요. 제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빠짐없이 다 더하는 거.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외워야 될 거예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1부터 100까지 더할 줄 알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원리가 뭐야? 1이랑 100이랑 더한 거, 2랑 99랑 더한 거, 그지? 3이랑 98이랑 더한 거 다 같네. 101을 100번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지? 그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거든? 맞니? 가우스가 10살 때 했나? 8살 때인가? 가우스가 10살 때인가 8살 때 이거를 계산해냈잖아. 1부터 100까지. 8살, 10살 때 뭐하고 있었어? 그때 가우스는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다 계산해. 그래서 놀고 있었는데 당연히 초등학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겠지? 초 1, 2 정도 될 텐데. 근데 갑자기 이 새끼가 1분도 안 됐는데 쳐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지? 선생님이 꼴 빨려고 내놓은 문제인데. 물어봤더니 정답이야. 어떻게 했니?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걔가 커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지. 진짜 걔는 걔 천재. 걔가 5살인가 몇 살 때 아빠가 계산기로 막 두들기고 있는데 옆에서 보더니 잘못됐는데 계산이 잘못됐는데 진짜 잘못됐대. 개천재. 그런 애들이 진짜 개천재.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일반인 그냥 걔네가 해놓은 거 같고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원리가 뭐냐면 등차수열의 합을 자 첫째 항부터 내가 나열을 해볼게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자 첫째 항부터 a1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공차 더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의 n-1d입니다. 요게 n번째 항이지, 그지? 자, 요렇게 해놓고 sn을 어떻게 적을 거야? 거꾸로 적을 거야. 거꾸로 여기서부터 a1 플러스 n-1d 요 앞에 거는 뭐겠어? 요 앞에 거는 공차가 하나 적겠지? n-2d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요거 A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니까 ES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거랑 얘랑 얘를 더한 거랑 얘랑 얘를 더한 게 전부 다 어때? 똑같다 이거야. 누구로 똑같냐면 A1이 2개 있고 n-1 D로 전부 다 똑같아요. 그게 총 몇 개 있다? 이게 몇 개야? n개 거기. 그게 총 n개 있어요. 따라서 등차수열 합 공식이 뭐냐면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은 등차수열 합 2분의 n의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됩니다. 야, 내가 외울 때 쌤이 지금 말할 때 2분의 n의 2배의 첫째 항 n-1의 공차 이렇게 외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문자로 외우지 말고 근데 보니까 얘를 나눠서 보니까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a1 플러스 n-1d인데 a1 플러스 n-1d가 뭐냐? a1 플러스 n-1d가 뭐냐? 라고 하면 뭐야? n이지 그지? 요렇게 공식도 되는구나. 개꿀이지 그지? 뭐야? n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마지막 항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거기서 공식이 적혀있죠 밑에. 근데 거기 보면 L 막 이런 거 적혀있는데 L이라고 알아서 잘 외우시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A1 플러스 AN이라는 거는 자 A1 플러스 AN이잖아 그지?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얘네 둘이 더한 것도 같이 그지? 그 다음 거 더한 것도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사실 요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뭐냐면 얘를 하나 항을 올리고 얘를 하나 항을 줄여도 똑같다 이거야. 그지? 맞니? 그 다음에 얘를 하나 항을 더 올리고 얘를 하나 더 줄여도 똑같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 n-
여기가 한 뭐 6쯤 된다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애는 n 마이너스 얘네 둘이 더해서 항상 n 플러스 1이면 되니까 n 마이너스 5쯤 돼도 똑같아요. 전부 다. 여기가 첫째 항 끝항인데 꼭 첫째 항 끝항이 아니더라도 항을 한 개씩 얘가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오면 그래도 전부 다 공식이 똑같아요. 값이. 그 다음에 이거 등차수열 합에서 거기 없구나. 뒤에 거 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만약에 n이 홀수야. 요거 잘 이용하면 또 뭐 개꿀이에요. 뭐냐면 자 n이 홀수야.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등차수열의 합을 내가 잘 살펴보면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잖아. 그지? 근데 n이 홀수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홀수. 그럼 만약에 n이 한 6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아니 홀수라면 7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2분의 뭐랑 더한 거잖아. 중간. 맞죠? 그러면 요게 등차 주항이에요. 홀수면 반드시 중간이 생기거든? 그럼 SN이 뭐냐면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인 거야.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 자, 예를 들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있어. 이게 S5거든? 근데 S5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항의 개수 5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라고, 그지? 근데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가운데가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다 이거야. 맞죠? 그러면 S5라는 거는 항의 개수 곱하기 A3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항의 개수 곱하기 A3. 그지? 요 n이 홀수일 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계산을 훨씬 더 간단하게 칠 수 있어. 물론 요거 관련된 문제도 나올 거고. 등차 중항과 등차 수열의 합을 잘 콜라보 하시면 계산을 훨씬 더 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돼. 공식에 대입하면 그냥 계산 졸래 많이 하면 답은 나와. 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공식이 외워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계산이 줄어들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조금 볼게요. 592번부터.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봐봐. 한 4개 적었지, 그지? 그치, 뭐 요런 거 빼고 1번, 2번, 3번, 4번 적었잖아?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관계식, 일반항,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됩니다. 자, 592번부터 문제를 조금 보는데 풀이는 진짜 많아요. 풀이는 어떻게 풀든 상관없는데 자, 자, 592번에 1번부터
A2가 8이고 A6이 16이에요. 자, 라고 했을 때 자, 공식이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A2는 첫째 항 더하기 뭐야? D. A6은 첫째 항 더하기 5D. 그죠? AN이 첫째 항 더하기 n-1D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 하시면 돼? 연립하시면 빼시면 8은 4D. D가 2예요. 첫째 항은 얼마? 6이에요. 그러면 4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4항은 첫째 항 플러스 3D니까 6 플러스 6이니까 12요. 이렇게 구하겠지? 그냥 이게 공식을 그냥 쭉쭉쭉쭉쭉쭉 대입한 거야. 이렇게 대입만 하면 등차수열 문제 여기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공식만 해요. 근데 내가 식을 볼 때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면 보세요. 2, 6, A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 이렇게 푸시면 되죠. 2, 6, 4, A 4는 A 2와 A 6의 가운데네. 이렇게 푸셔도 되겠죠, 그지? 가운데네. 항만 좀 잘 보면 두 번째, 자 A 3이 1이고 A 5가 7이다 라고 했을 때 A 9는 얼마니? 뭐 A 9야. 중앙은 아닐 것 같네. 그러면 뭐 할까? 3에서 5까지. 네, A 3에서 A 5는 공차 몇 개 차이나?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2번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가 얼마다? 3이고. 그럼 A9는 A5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4번 더 더하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7 플러스 12, 19. 자, 593번에 1번도 보시면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봐봐. A2 더하기 A4가 54예요. 그 다음에 A12 더하기 A14가 254예요.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나와. 자, A2는 뭐야? 첫째 항 더하기 D. A4는 첫째 항 더하기 3D. 식 하나. A12는 첫째 항 더하기 11D. A14는 첫째 항 더하기 13D. 얘네들 뭐 하시면 빼시면 10개 10개니까 20D는 200이네요. D는 10입니다. D에 10 넣고 뭐 계산하시면 A1은 7이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A14를 구해야 해. A14는 첫째 항 더하기 13D 137 이렇게 풀면 돼요. 아,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식을 조금 슉슉 보면 A2와 A4야? 그러면 A3이 얼마겠다? A3은 얘네들을 2로 나누면 되지. 그지? 등차 중앙. 그럼 27이야. 그 다음에 얘도 2로 나누면 뭐 나와? A13 나오죠. 127이야. 10개 차이 나네. D가 얼마다? 10이야. 그럼 A14는 A13에서 공차 하나 더 하면 되니까 13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무지성으로 그냥 풀어도 돼. 공식만 외워서. 사회 같은 존재, 그지? 외워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특징을 조금 잘 찾아내면 계산할 걸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2번도) 한번 해보세요. 593번에 2번. 593번에 2번.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거에서 A파에서 A2를 빼보자. 그럼 뭐 남아? 공차 몇 개? 6D 맞죠? 이게 12다. D가 2네요. D가 2고 그 다음 요거 쪼로록 보시면 A1, A2 두 개 더한 거는 2A2니까 얘는 A2가 3개 있네. 15 그럼 A2가 5 근데 혹시 A1으로 묶어도 돼요? 네, A1으로 묶어도 돼요. A1으로 묶으면 D로 묶이겠지? 네. 그럼 A10을 구해야 돼. A10은 A2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8개 더하면 돼. 10. 그래서 5 더하기 16에서 21 반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 답이 나왔어. 그럼 맞게 푼 거야. 그 다음에 595번. 재밌어? 제가 뜬 거 아니에요. 나 아무 그 재밌어라고 그러는데 뭐 너가 안 틀면 누가 틀었어? AI 너가 건드린 거네. 아니,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 잘못 건드려가지고 시간으로 눌렀는데 켜져 있었어요. 당황스럽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아 창피할 것 같아. 개 쪽팔려. 너무 쪽팔려. 595번에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2고 공차 3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AN 일반항 구할 수 있네. 일반항은 뭐야?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그죠? 이렇게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이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AN이 뭐라 했냐면 아까 쌤이 AN이 뭐야? 등차수열이면 1차식이거든? 1차식?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뭐라 했어? 공차라 했어. 그럼 공차 3이래. 그럼 뭐로 시작하겠어? 3에 하고 뒤에 숫자는 첫째 항은 n에 1 넣는 거거든?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란 얘기야? 마이너스 22.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이 나오려면 이렇게 적겠지, 그지? 응? 바로 이렇게 적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왜 A는 첫째 항은 n에 1 넣는 거잖아.
나오라는 얘기야. 맞죠? 네. 첫째 항을 가르쳐줬다는 건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이 나오라는 얘기야. A1이잖아. A1. 됐지? 됐어? 마이너스 22가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은 A1이잖아. n에 1 넣는 거잖아. n에 1 넣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나오도록 뒤에 있는 숫자를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인가? 양수. 얘가 0보다 큰 거. n은 뭐다? 3분의 25. 근데 n은 자연수니까 n은 9. 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 곱표현 15항과 11항의 절대값이 같다. 아니, 15항이 5항과.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A5항, A11의 절대값이 같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둘이 부호가 반대. 그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얘기는 사실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해. 그럼 얼마? 빵. 이 표현은 이걸로 바꿔서 푸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뭘 주니? 라고 하면 얘는 또 A1 플러스 4D, A1 플러스 10D 해도 되지만 얘가 뭐랑 똑같아? A5와 A11 여기 2로 나눠볼까 양쪽을? 그럼 얘는 가운데가 있지 그지? 가운데가 A8이에요. A8이 빵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A8이 빵인데 A3이 20이래요. 그럼 3에서 8로 갈 때 공차 몇 번? 5D, 그죠? 따라서 D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10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0번째 항은 8번째 항에 공차 2번 가면 되지. 마이너스 8. 돌아서 푸는 거는 네. 그게 8일 때 0이고 3일 때 20이면 네. 그게 6배수 씩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모르면. 그러다가 뭐 하겠어? 그러다가 계산 존나 힘드네 이러면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간단히 할까? 야,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난한 수학자들 중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잘 없어. 다 잘 살아. 막 사업, 은행원 막 잘 살고 막 그 시대에서 귀족들이 뭐 해. 할 게 없으니까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막 우주를 막 쳐다보면서 생각하고 내가 당장에 먹고 살기 바쁜데 피곤한데 졸린데 언제 우주를 생각하니 그지? 내가 언제 사과 떨어 유턴 사과 떨어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야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과 떨어져 이거 뭐야 이러면서 사과 떨어져 처먹기 바쁘단 말이야. 그래 그냥 할 일 없고 배도 부르고 심심해서 사과 저거 왜 떨어질까 이럴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계산 많이 하다 보면 숙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줄이려고 해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말했잖아. 계속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틀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다 보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 안 그러고 싶어. 저는 계산하기 좋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머리를 알지. 머리가 몸이 피곤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자, 596번도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84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84. 이게 뭐 주는 걸까? 잘 보세요. 얘네들의 가운데가 누구지? 얘네요. 그치? 그럼 얘가 뭐야?
3A3은 마이너스 84 이런 얘기입니다. A1 더하기 A5가 이거 중앙이잖아요. 여기 2A3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28.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도 뭐겠어? 이거는 중앙이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야, A2랑 A3이랑 더했어요. 이거 2로 나눴어요. 그럼 A2.5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이런 거 안 되고 중앙 있을 때만. 중앙 있을 때만.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뭘로 고치는데? 3A4로 딱 고치시면 마이너스 75입니다. 그럼 A4가 마이너스 25예요. 이렇게 봤을 때 공차 플러스 D니까 D가 3이겠죠. 이때 처음으로 양이 되는 양수가 되는 항은 얼마인가 쭉쭉쭉 해보시다가 첫째 항 구할까? 자, 공차 찾았으니까 첫째 항 구해봅시다. 그럼 A3은 첫째 항 더하기 2D니까 2D, 요게 A1 더하기 6이겠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8이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4야.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34고 공차가 3이 등차수를 적으면 A에는 3N 마이너스 37이요.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면 그럼 N은 3분의 37보다 크니까 N이 13이겠죠. 세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겁니다. 시계 작성. 시계 작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598번은 쉬었다 합시다. 15분 뒤에 19분. 네.